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네이버에 대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정현 전문가님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네이버 종목 가지고 네. 오셨다고 했는데 물론 뭐 네이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기업이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기업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 그냥 네이버 자체로 우리가 회사는 잘 알지만 네. 아직 잘 몰랐잖아요. 그쵸.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네.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네. 과연 우리가 이거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세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네이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금 사실 앵커님? 초록창, 네, 검색창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뭐 계시죠? 우리가 그 어떤 드라마나 뭐 네. 누구든지 검색을 하려면 초록색 창 그거를 이제 띄워놓고 뭐라고 쳐라 이렇게 그 많이 그 선전 마케팅도 그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오진 않고요. 네네. 네이버 초록색 그 바탕에 네. 그 란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부지불식간에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포털 검색 엔진 업체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좁은 범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걸 이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할 개연성이 높고 네. 요즘 뭐 그런 측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래도 네이버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참고로 네네. 봤어요. 그래서 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 네. 일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라인 동영상 카메라 막 쭉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글로벌 ICT 기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네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ICT라는 것은 사실 그 예전엔 그 정보통신 그래서 IT 업체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ICT의 약자를 가만히 보면 네. 인포메이션이 이제 I고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C고 T가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전에는 그 IT 기업이라고 하면 인포메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까지만 망라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까지 이제 거기 가세화가 되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네. 이런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광범위한 개념의 ICT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이버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대로 글로벌 ICT 기업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진 거죠.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면 네네. 주요 서비스 자체는 온라인 검색 포털,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네. 요 정도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사업은 온라인 광고 및 컨텐츠 사업. 네.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네이버가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 이후에 많은 그 창조적인 경제에 기반한 ICT 사업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이 ICT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웨어러블이라든가 네. 그 소위 그 예전에 창조 경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창조 경제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ICT입니다. 네네. 그만큼 상당히 그 광범위한 개념이고 성장성이 이제 무궁무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ICT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이버가 글로벌 ICT 기업으로 우뚝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의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이버의 핵심 포인트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네네. 그냥 우리가 기존의 그 사업을 벌이던 것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앞으로 거기서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그 한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물론 견조했습니다. 기존 사업은 견조했지만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다가 성장성 있는 신사업권이 등장이 됐다는 거죠. 오. 그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실적이 좀 안정되고 그 현재 그 사업 자체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봤는데 네네. 이제는 신사업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성장주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견조한 기존 사업 네. 거기에다가 신사업의 성장세 강화 지속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네네. 우리가 되게 그 가치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퍼 측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쵸. PER 봐가지고 뭐 되게 10보다 높으면 과평가되고 10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 네네. 그런 기준으로만 보는데 성장주라는 개념은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100도 넘어가고 굉장히 그 크게 튈 때는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주가도 용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 그만큼 위쪽으로 얼마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보고 네이버의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신사업 성장세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쵸. 과연 그 신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나 그쵸. 이거죠.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은요. 그 금융 쪽으로 진출이 된다는 네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이버페이의 그 서비스 사업 부문이 있는데 네. 이쪽을 분할해서 금융 쪽 네이버 파이낸셜을 신설한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보도 자료해서 네이버 홈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겠어요? 중장기로 보면 증권 보험을 연계해서 네. 다양한 금융 서비스 네. 이런 쪽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수수료 수익을 거기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다 봐야 되겠고 네네. 기존의 그 광고라든가 전자선거라든가 뭐 인터넷 서비스 이쪽 이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또 다른 사업 분야도 있어요. 그쵸. 금융 쪽만 신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다른 쪽 분야도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쵸. 뭐 이를테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있어요. 네, 웹툰. 네이버 웹툰. 네. 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조만간에 2020년도에 IPO 상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에 따른 기본적인 가치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음. 그 부분하고 네. 스노우라고 이제 동영상 쪽이에요. 네. 뭐 이쪽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쪽에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네. 그리고 O2O 쪽입니다. 지역 예약이라든가 뭐 지도라든가 네. 지도 서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쵸. 네. 그걸 활용해서 이제 상업화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네네. 클라우드라든가 뭐 라인웍스라든가 이런 건으로 이제 B2B 기업 대 기업 네. 이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쪽의 성장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기대하는 것은 금융 쪽입니다. 금융 쪽은 대만의 그 라인뱅크가 인터넷 은행 설립 허가를 받아서 거기 진출해 있고 거기서 아마 탑을 찍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온라인 쪽에만 머물러 있던 네이버가 이제는 오프라인 쪽으로도 영역을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부분이 키포인트고 중장기로 증권보험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역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성장세 강화는 그런 쪽을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뭐 전문가님께서 이제는 네이버가 확실한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미래 실적, 그다음에 가치까지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좀 어떻게 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름 잡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주가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실적 그리고 그 밸류 점검인데 네. 실제적으로 그 실적, 금년 실적은 사실 그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의 실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증권사들의 예상입니다만은 증권사 컨센서스, 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매출액 같은 부분 이거 네.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세요. 네. 2019년도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자, 네. 보세요. 2016년, 2017년도 물론 증가는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니죠. 2018년까지. 그러나 이제 2019년, 20년, 21년으로 갈수록 네. 좀 더 매출액이 좀 커지고요. 우상향으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매출액은 뭡니까? 결국 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성장성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미지네요. 네네. 작년보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금융 진출이라든가 네.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기타 성장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죠. 수치로. 네네네. 네. 당기순이익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은 우리가 부진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것은 이제 과거치고요. 미래의 실적으로 본다면 네네.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현재와 그리고 미래 실적 봤죠. 이제 좀 목이 좀 막혀서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뭐 금년 실적은 조금 미진했으나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고 평가를 했어요. 그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내년 내후년은 가파른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매출액에서 네.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저희 네이버 뭐 현재와 미래 실적 그리고 밸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네이버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수급이 어떤지도 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차트 보고 뭐 수급 점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1단계적으로 그 공매도나 그 대차 현황 이걸 네. 좀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오늘 이상하네요. 네. 자, 공매 한번 보세요. 공매. 네. 공매도와 대차는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의 그림을 항상 이제 종목 설명할 때 갖고 오냐면 네. 그만큼 이제 공매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든가 대차가 상당히 중요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차 거래, 왼쪽에 공매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자, 우리가 공매도를 치려면은요. 네. 주식을 뭐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하는 거니까 주식을 빌려야 되거든. 빌리는 거는 오른쪽에 대차 거래에서 그걸 통해서 빌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서 빌려서 왼쪽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차 일별 상황을 본 빨간 선이 있죠. 네네. 감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앞으로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죠. 그쵸. 그죠? 네, 적게 납니다. 왼쪽에 공매도 보면 아직은 좀 그 막대가 양입니다. 양, 공매도량. 네. 공매도량이 조금 있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이 나올 양이 없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대차 관계를 보면 왼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쵸. 그리고
공매의 그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공매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네네. 파란 선이 주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매번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네, 그렇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가 올라가니까 다시 되잡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매수를 다시 환매수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숏 카바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매나 대차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네이버는 그런 건에 휘둘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매 대차 점검을 했죠. 네. 그럼 우리가 메이저 동향, 기관 외인들 동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음 그림 보면 자, 지금 초록색이 기관, 네. 빨간색이 외인이에요. 외인은 좀 더 사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팔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네요. 기관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 까만 선이 이제 주가잖아요. 이 종목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기관 외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기관이 더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하고 밑에 주가하고 기관 동향하고 같이 보시면 되죠. 그죠? 네네. 쌍끌이 매수를 기관과 외인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양호하다. 그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네.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수급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네이버 종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어떤 목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네이버의 주가가 7월 초반부터 좀 변화가 왔어요.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가만히 우리가 그 증권사 보고서들 나온 거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증권사 보고서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평가가 공통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변곡점,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증권사 보고서가 지난 7월 초반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증권사 보고서 한번 그림 보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 네모칸 빨갛게 쳐놨습니다만 7월 며칠입니까? 7월 한 26일이죠. 네, 25일, 25, 26일. 26일 이네요. 이때부터 증권사 의견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네. 증권사의 목표가가 오르는 목표가를 제시를 한 증권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7월 25일, 26일부터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상당히 그 턴어라운드 되는 보고서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 개 증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증권사들의 보고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증권사 보고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17, 18만 원 선, 네. 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그 박한 평가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 있죠? 네네. 이쪽하고 그 손을 잡고 금융 서비스로 진출을 하는데 얘네들의 그 평가, 목표가를 한번 볼까요? 네. 증권사들의 목표가 중에 미래에셋. 자, 네,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자, 본사 가치하고 라인 가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서 한 18만 1,000원 선 정도, 네.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 목표가 주가는 6개월 후의 주가예요. 네네. 6개월 후의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최근 추이로 봐서는 좀 너무 낮은 목표가 아니냐,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네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그 대표 종목들이 처지고 좀 많이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외인 기관 입장에서는요, 어쨌거나 한국 종목을 대표 종목을 사야 되는데 네네. IT 쪽이 그 주가가 흔들거리면 다른 종목을 사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사겠어요? 뭐 카카오를 살 수도 있고 뭐 네이버를 살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쪽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외인 매수세가 네. 이 네이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라인은 일본 거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일본화가 돼 있어요. 라인. 그러하기 때문에 일본 수출권에서 규제권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네. 오히려 일본 수출 규제의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측면이 최근 그 시장의 기류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걸 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잠깐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거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고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림을 한번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냐면은요. 네. 과거 몇 년간에 이 기업이 제일 높은 퍼가 몇 가지 올라갔었냐. 그죠? 그리고 제일 그 낮은 퍼가 몇 정도 내려갔었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 주가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보니까 2015년도에 PER이 50까지 올라갔죠. 높네요. 네.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거 작년 현재는 이제 48선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그 EPS를 가지고 따진다면은요. 네. 지금 현재 그 50배 수준이라면은 뭐 한 15만 원 뭐 이 정도 선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내후년에 실적 대비해서 퍼를 계산을 합니다. 네네. 2년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2019년도 EPS가 한 5,000원 선 정도 나온다면 퍼 측면으로 아까 최고치가 50까지 올라갔다고 그쵸. 그랬잖아요. 45시까지 네네.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주가 자체는 어떤 고점을 20만 원 근처를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아까 그 주가 관련 지표만 보고 실적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또 성장주잖아요. 네네. 성장주기 때문에 이 PER의 고점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10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과거 밸류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성장주의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네이버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이 일본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좀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짧게 하는 종목 아니잖아요. 그럼 주봉을 봐야지. 주봉을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일봉은 너무 근시안적이야. 네네. 주봉을 보면 자 보세요. 쭉 내려가던 추세 파랗게 화살표가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빨간 화살표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주봉상으로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고 우리가 펀더멘탈적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으로 다 그 이미 우리가 왜 올라갈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차트만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 플러스 이론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 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으니까 17만 원에서 19만 원 선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잘 보세요. 네. 최근에 주봉을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몇 주간 횡보를 했어요. 한 4주간 횡보를 했죠. 네네. 7월, 8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을 먹은 거죠. 나오는 매물을 먹고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매물을 소화하고 가니까 가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17만 원, 19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네이버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9만 원 선까지 보신다고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공부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